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5년 태국 국경 민간인 마을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중국제 로켓포가 쏟아졌고 사상자는 순식간에 100명을 넘어섰죠.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단호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쓰면 동맹을 끊겠다.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죠. 28년 경력의 미국 국무부 전략가 잭 톰슨, 그는 확신했습니다. 전자전 항공기를 띄워 GPS를 차단하면 모든 유도 무기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이죠. 한국 무기라고 다를 게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보고가 쏟아지는 하늘 위에서 날개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엔진도 없이 GPS도 없이 120km를 날아간 그 무기는 정확히 책상 중앙을 타격했죠. 15m 떨어진 민간인 사원은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 미국 전략가가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제국을 무릎 꿇린 그 기술의 주인공,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로켓포가 떨어졌습니다. 중국제였죠. 태국 민간 마을 한복판의 말입니다. 위성 영상 속에서 지붕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전쟁이 아니라 변수를 봤습니다. 감정은 장애물이니까요. 잭 톰슨입니다. 국무부 동남아 담당, 28년 경력이죠. 제 일은 간단합니다. 전쟁을 관리하고 동맹을 통제하는 겁니다. 감정은 빼고 숫자만 남기는 거죠. 그게 패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캄보디아군이 태국 국경 마을을 쳤습니다. 중국제 로켓포였어요. 민간인 23명이 죽었죠. 실시간으로 말입니다. 제 모니터에는 열화상 카메라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하나씩 꺼지는 게 보였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계산했죠.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태국 정부가 얼마나 버틸지, 국제 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말입니다.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니까요. 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상자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37명, 42명, 50명. 태국 정부는 패닉 상태였죠. 긴급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무기 지원, 군사 고문단 파견, 전술 지원 전부 말이에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국 작전사령부로 직통이었죠. 한국 무기 쓰지 마십시오. 짧았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만약 사용하면 동맹 관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경제 제재도 고려하고요. 상대는 침묵했습니다. 당연했죠.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미국이 손을 떼면 태국은 끝입니다. 그게 동맹의 언어죠. 동맹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 대상입니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캄보디아군 전력 분석이었어요. 중국제 무기 목록, 배치 현황, 지휘 체계 전부 말이죠. 저는 한 가지만 확인했습니다. GPS 의존도였어요. 98%. 완벽했습니다. 저는 국방부에 연락했습니다. EA-18G 그라울러 출격 준비 명령이었죠. 전자전 항공기입니다. 하늘에 GPS 신호를 지우는 비행기죠. 이게 뜨면 모든 유도 무기가 멈춥니다. 방향을 잃는 거예요. 한국 무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국방부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GPS 없으면 쇳덩이죠.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현대 무기는 전부 위성에 의존합니다. 위성이 끊기면 끝이에요. 방향도 모르고 목표도 못 찾죠. 한국 무기라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라울러 출격 명령이 내려갔죠. 48시간 안에 태국 상공을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GPS, 군용통신 전부 차단이에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보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태국 작전지휘소에 한국 국방과학연구 인물 도착했습니다. 이름은 이장우였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GPS가 끊기면 한국 무기도 못 씁니다. 기술 자문, 협상, 다 소용없었어요. 물리 법칙은 협상 대상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보고서 한 줄이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위성 비의존 유도체계 관련 언급 있음. 위성 비의존.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오타인가 싶었죠. 위성 없이 유도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현대 무기 체계에서 위성은 전부입니다. 위치, 방향, 목표 인식 전부 위성이 하는 거예요.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방콕으로 갑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한국이 뭘 하겠다는 건지, 무슨 기술을 들고 온 건지 말이죠.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미국 기술의 모방품입니다. 우리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 만든 거죠. 독자 기술? 있을 리 없었어요. 하지만 그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위성 비의존 유도 체계. 아주 사소한 문장 하나가 계산을 흐트러 놓기 시작했습니다. 방콕 작전지휘소는 어수선했습니다. 태국군 장성들이 모여 있었죠. 미군 고문단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구석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장우였어요.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태극기 배지가 가슴에 달려 있었죠.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고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실망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태국 사령관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뭔가 해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검토 중이시라고요? 목소리에 힘을 뺐어요.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죠. 태국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우리 기술의 모방품입니다. GPS 의존도는 미국 무기와 같아요. 차이가 없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장우를 봤어요. 반박을 기다렸죠. 항의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표정 변화도 없었죠. 침묵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거슬렸습니다. 패권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명령할 뿐이죠. 그런데 명령에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불편했어요. 48시간 안에 전자전 항공기가 투입됩니다. 태국 상공 GPS 신호를 전면 차단하죠. 그럼 한국 무기도 못 씁니다. 이장우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선택하십시오. 미국과 함께 가거나 한국과 함께 무너지거나. 태국 사령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택지가 아니었죠. 협박이었으니까요. 그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군 로켓포 재발사. 민간인 밀집 지역 타격. 회의실 모니터에 영상이 떴습니다. 또 마을이 불타고 있었어요. 사상자 수치가 실시간으로 올라갔죠. 60, 70, 80. 태국 사령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민이 죽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였죠.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합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무기를 쓰십시오. 한국 무기는 48시간 뒤면 고철입니다. 이장우가 움직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더니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해졌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죠. 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1998년입니다.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미국에서 쫓겨난 날이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뭘 하자는 겁니까?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이장우가 말했어요. 의존하면 버려진다는 걸요. 그의 눈이 저를 봤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제대로 시선을 마주친 게 말이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위성이 필요 없는 기술을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론이죠. 실전 검증도 안 됐을 겁니다. 이장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첩을 덮었죠. 하지만 그 시선이 남았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어요. 숫자도 아니었죠. 뭔가 다른 거였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나는 처음으로 계산이 아닌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 수첩은 과거가 현재를 향해 걸어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이유를 몰랐죠. 그냥 불편했어요. 태국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쓸 수 있습니까? 이장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미국은 철수합니다. 금융 제재도 시작하죠. 협박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장우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왜 반박하지 않는 겁니까? 왜 설명하지 않는 거죠?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거슬렸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하지만 그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1998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라울러가 떴습니다. EA-18지 그라울러, 미 해군 전자전 항공기죠. 태국 상공으로 출격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저는 작전 통제실에 있었어요. 모니터 6개가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죠. 전자전 시스템 가동합니다. 교신이 들렸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어요. 이제 끝입니다. 하늘을 지운 순간 전쟁은 끝난다. 그게 제 신념이었죠. 그라울러가 고도 10,000m에 진입했습니다. 전자전 포드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전파 방해 신호가 퍼져나갔죠. GPS 주파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모니터에 신호 강도가 표시됐습니다. 100% 차단이었어요. 태국 상공 GPS 신호 전면 소실 확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군용 통신망도 차단됐습니까? 예, 완전 차단입니다. 완벽했어요. 이제 한국 무기는 고철이다. 그게 물리 법칙이었죠. GPS 없는 유도 무기는 방향을 못 찾습니다. 목표를 인식 못해요. 그냥 쇳덩이죠. 태국 작전지 휘소로 연락이 왔습니다. 관제실이 먹통입니다. 목소리에 패닉이 섞여 있었어요. 당연했죠. 항법 시스템 전부가 GPS에 의존하니까요. 신호가 끊기면 레이더만 남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요. 조종사들이 항로를 못 잡고 있습니다. 보고가 계속 들어왔어요. 저는 여유로웠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옆에 있던 장교에게 말했죠. 하늘을 지우는 나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가 아니었어요. 복종이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물러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기술이 안 되니까요.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이장우가 태블릿을 보고 있습니다. 뭘 본다는 겁니까? 신호 같은 걸 추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GPS가 끊겼는데 무슨 신호를 봅니까? 하지만 보고는 계속됐습니다. 미세한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GPS 신호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100% 차단 상태였죠. 재확인하십시오. 확인했습니다. 위성 신호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다른 신호?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떤 신호입니까? 지형 관련 데이터 같습니다. 지형?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형 데이터가 뭘 한다는 겁니까? 유도 무기는 위성으로 위치를 잡아야 합니다. 지형 데이터로는 안 돼요. 이장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형대 조항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3차원 지형 데이터를 내장했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지형을 대조하면서 경로를 찾는다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위성 없이요? 예.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론입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적 없는 이론이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살아있었다. 위성이 끊겼는데 신호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작동 아닙니까? 제가 물었어요. 확인 중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그라울러가 저 위에서 전파를 뿌리고 있었죠. 완벽한 차단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우가 뭐라고 합니까? 다시 물었어요. 위성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 문장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위성은 필요 없다. 불가능합니다. 현대 무기 체계에서 위성은 필수예요. 위성 없이 정밀 유도.
그건 물리 법칙에 어긋나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살아 있었습니다. 민간인 오폭 가능성은 계산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공격이었죠. 이장우가 대답했습니다. 99.7% 정확도라고 합니다. 99.7% 숫자였습니다. 계산이었죠.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근거가 뭡니까? 27만 번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27만 번.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물리 법칙이 나를 배신했다. 아니,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물리 법칙을 다 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정적이었습니다. 전자전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어요. 태국 관제실은 완전히 먹통이었죠. 항법 신호 전부 소실, 군용 통신망 마비, 레이더만 겨우 작동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승리를 확신했어요. 이제 끝났다. 한국 무기도 똑같을 겁니다. GPS가 없으면 방향을 못 잡아요. 그게 현대 무기의 한계니까요. 작전 통제실 모니터를 봤습니다. 전파 차단 상태 100%, 신호 교란 지속 중이었죠. 완벽했어요. 그런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장우의 태블릿에서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요? 미세한 신호입니다. 위성 신호는 아닙니다. 위성 신호가 아니라고? 그럼 뭡니까? 확인 중입니다. 저는 짜증이 났어요. 왜 저건 살아있지? 미군 전파 방해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GPS뿐 아니라 모든 군용 주파수를 덮어버리죠. 그런데 신호가 있다. 오작동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장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작전지휘소로 향했죠.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이장우는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떠 있었어요. 뭘 보고 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장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형 데이터입니다. 지형이요? 예. 3차원 지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GPS 없이 어떻게 위치를 잡습니까? 지형으로 잡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산맥의 3차원 형상이 떠 있었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기 내부에 지형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카메라로 실시간 지형을 촬영하고 내장된 데이터와 대조하면서 위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가능합니다. 실전에서 검증됐습니까? 아직입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이론입니다. 실전 검증 안 된 이론을 민간인이 있는 곳에 쓰겠다는 겁니까? 이장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민간인 오폭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목소리를 높였죠. 압박이었습니다. 태국 사령관이 불안한 표정으로 이장우를 봤어요. 정확도는 얼마입니까?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이장우가 대답했어요. 99.7%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27만 번의 시뮬레이션입니다. 27만 번. 그 숫자가 귀를 때렸습니다. 시뮬레이션이 27만 번?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불가능은 항상 안전한 단어였다. 그런데 27만이라는 숫자가 그 안전을 흔들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실전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실전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날씨, 지형 변화, 예상 못한 장애물들이죠. 99.7%는 의미 없습니다. 이장우가 저를 봤습니다. 그럼 미국 무기 정확도는 얼마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이담 정확도는 95%입니다. 최상의 조건에서 말이죠. GPS 있을 때 95%입니다. 이장우가 말했어요. 지금은 GPS가 없습니다. 그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미군 무기도 못 씁니다. GPS가 끊겼으니까요. 27만 번은 충분한 숫자입니까? 태국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이장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기상 조건, 모든 지형 변수, 모든 예상 가능한 상황을 넣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숫자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27만이라는 숫자는 설명됐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장우의 대답은 짧았어요. 그는 확신했고 나는 계산했다. 하지만 제 계산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제 논리를 침범하고 있었어요. 27만 번이라는 제가 부정하고 싶은 숫자 말이죠. 그날 처음으로 계산이 늦었다. 제가 아니라 상대가 먼저 계산을 끝낸 겁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폭우였어요. 번개가 하늘을 갈랐죠. 태국 공군 기지 런웨이는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관제탑에 있었어요. 이런 날씨에 뜨겠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태국 조종사가 대답했어요. 명령입니다. F-16 한 대가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죠. 날개 아래 폭탄이 달려 있었어요. KGGB 한국산 활공 유도폭탄이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곧 추락한다. 이 날씨에 GPS도 없이 통신도 끊긴 상태에서 뜬다. 자살 비행이었죠.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F-16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빗속을 뚫고 가속했죠. 이륙합니다. 관제 교신이 들렸습니다. 전투기가 떴습니다. 폭우를 뚫고 수직 상승했어요. 번개가 기체 옆을 스쳤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 하늘 속으로 기체가 사라졌어요. 고도 8,000m 도달.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120km. 태국 사령관이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봤어요. 이장우는 태블릿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어요. 이제 투하하겠죠. 그리고 추락할 겁니다. 엔진도 없는 폭탄이 어떻게 120km를 날아갑니까? 투하 준비. 조종사 음성이 들렸어요. 3, 2, 1, 투하. 폭탄이 분리됐습니다. 모니터 속 F-16 날개 아래에서 KGGB가 떨어져 나갔어요. 엔진 없는 폭탄은 추락한다. 그게 상식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봤죠. 폭탄이 낙하했습니다. 중력을 따라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했죠. 그런데 뭔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뭡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폭탄 양옆에서 날개가 나왔습니다. 접혀있던 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펼쳐지는 겁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날개가 완전히 펼쳐졌습니다. 폭탄이 수평을 잡았어요. 추락이 멈췄죠. 하지만 상식이 먼저 무너졌다. 활공 시작했습니다. 관제 요원이 말했어요. 활공. 폭탄이 날고 있었습니다. 추락하지 않고 말이죠. 수평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엔진도 없이?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고도 7,500, 속도 유지 중. 보고가 계속됐어요. 목표까지 100km. 100km를 어떻게 날아갑니까? 엔진이 없는데요. 활공비 계산됩니까? 태국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이장우가 대답했어요. 1대 15입니다. 1대 15. 저는 그 숫자를 되뇌었어요. 고도 1m당 15m를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제의담은 1대 5였죠. 그것도 최상의 조건에서 말이에요. 재계산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오류입니다. 오류 없습니다. 관제 요원이 대답했어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폭탄은 여전히 날고 있었죠. 추락하지 않았어요. 날개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펼쳐졌다. 그 날개는 제 상식을 접어버렸습니다. 90km. 거리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80km. 폭탄은 계속 날았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커피 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죠. 어떻게 저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장우가 대답했어요. 양력입니다. 날개로 양력을 만든다는 겁니까? 예. 엔진 없이요? 엔진은 필요 없습니다. 활공만 하면 되니까요.
활공만. 제2담도 활공합니다. 하지만 1대5가 한계예요. 1대15는 글라이더 수준이죠. 날개 설계가 다릅니다. 이장우가 설명했어요. 양력 대 항력 비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죠. 70km. 폭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60km. 회의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저도 말을 잃었습니다. 50km. 추락하지 않았어요. 계속 날았죠. 그 순간 나는 계산기를 내려놓았다. 숫자가 의미 없어졌습니다. 물리 법칙이 다시 쓰여지고 있었어요. 40km. 폭탄은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저 위 어딘가에서 날개 하나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엔진 없이 말이죠. 상식 없이 말이에요. 제 확신 없이 날고 있었습니다. 30km.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어요. 폭탄은 여전히 날고 있었죠.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목표 지점 접근 중입니다. 관제 요원이 말했어요. 태국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목표가 어디입니까? 캄보디아 동굴 지휘소입니다. 이장우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굴 지휘소? 그곳은 거대한 암벽 산맥 안에 있었어요. 천연 요새였죠. 산이 레이더를 막아주고 동굴이 폭격을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산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직선 비행체는 산을 못 넘습니다. 이장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산은 물리 법칙이다. 날개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활공체는 직선으로만 날아가요. 방향 전환에 한계가 있죠. 특히 90도 급선에는 불가능합니다. 20km. 거리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모니터에 지형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암벽 산맥이었죠. 높이 1,500m,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었어요. 저 산을 어떻게 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넘지 않습니다. 이장우가 대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간다? 활공 폭탄이 산을 돌아간다고? 저는 웃었어요. 불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장우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10km.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모니터 속 폭탄은 산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정면 충돌 코스였죠. 5km. 태국 사령관의 손이 떨렸습니다. 충돌합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3km.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끝났다. 산에 부딪힐 겁니다. 한국 무기의 한계를 증명하는 순간이죠. 2km.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충돌까지 30초. 관제실이 패닉에 빠졌어요. 회피하십시오. 누군가 외쳤죠. 하지만 통신은 끊겨 있었습니다. 폭탄의 명령을 보낼 수 없었어요. 20초.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15초. 모두가 화면을 봤어요. 산이 가까워졌죠. 거대한 암벽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10초.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날개가 움직였습니다. 각도 변화 감지. 관제 요원이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날개 각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폭탄이 기울었어요. 오른쪽으로 말이죠. 선의 시작. 선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폭탄이 꺾였습니다. 90도였어요. 산을 정면으로 향하던 궤적이 오른쪽으로 휘어졌죠. 그 폭탄은 그 법칙을 무시했다. 산맥을 감아 도는 궤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합니까? 제가 소리쳤어요. 이장우가 대답했어요. 날개 각도 제어입니다. 활공체가 90도 선회를 합니까? 합니다. 모니터 속 폭탄은 산맥을 따라 돌고 있었어요. 마치 산을 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폭탄은 산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신호가 끊겼어요. 신호 소실. 관제 요원이 외쳤습니다.
추락했습니까? 태국 사령관이 물었어요. 확인 불가합니다. 저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실패입니다. 목소리에 안도가 섞였죠. 산에 부딪혔을 겁니다. 이장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태블릿만 보고 있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아직입니다. 그럼 실패입니다. 나는 그때 도망쳤다. 말로.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선언했죠. 하지만 이장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침착한 겁니까? 신호가 사라졌는데 왜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 안 끝나지?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산 너머는 보이지 않았죠.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만 선언했습니다. 저만 끝났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화면만 보고 있었죠. 그 침묵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모두가 화면을 보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신호 포착.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요? 미세한 신호가 잡힙니다. 관제 요원이 낡은 아날로그 수신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오래된 장비였죠. 디지털 시스템이 전부 먹통이니까 꺼내온 겁니다. KG집이 살아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산 너머로 사라졌는데 살아있다고? 재확인하십시오. 제가 소리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신호 지속 중입니다. 나는 그 순간 거짓으로 시간을 벌었다. 실패라고 말했죠. 확인도 안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거짓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메인 모니터 복구됐습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지형 지도 위에 빨간 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죠. KG집이었어요. 산 너머에서 나타났습니다. 지형을 타고 돌아 나오는 궤적이었어요. 완벽한 선의 비행이었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목표 지점 2km. 폭탄은 멈추지 않았어요. 캄보디아 동굴 지휘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암벽 안에 숨어 있었죠.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태국 사령관이 물었어요. 정보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승리의 축배? 레이더에 안 잡혔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방심하고 있습니다. 당연했죠. 신호가 사라졌으니까요. 추락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1km. 폭탄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경보는요? 제가 물었어요. 없습니다. 경보가 없다. 왜 없습니까?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말이 안 됐어요. 폭탄이 날아오는데 레이더에 안 잡힌다고? 엔진 소리는요? 엔진이 없습니다. 맞아요. 활공 폭탄이었죠. 엔진 소리가 없었어요.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는 건 이미 늦었다는 뜻이었다. 500m. 회의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300m. 저는 화면을 봤어요. 동굴 입구가 보였죠. 200m. 손이 떨렸습니다. 100m.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50m. 그리고 섬광이 일었습니다. 화면이 하얗게 변했어요. 폭발이었죠. 타격 확인. 관제 요원이 외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니터가 다시 복구됐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피해 확인 중입니다. 정보장교가 말했어요.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휘소 완전 괴멸. 보고가 올라왔어요. 중국 고문단 전원 사망. 캄보디아 사령부 전멸.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고. 민간인 피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반경 15m 민간 사원 무피해입니다. 15m. 폭발 반경 안에 사원이 있었는데 피해가 없다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장우가 대답했어요.
정확도 99.7%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9.7%. 그 숫자가 현실이 됐습니다. 타격 지점은 어디입니까? 태국 사령관이 물었어요. 책상 중앙입니다. 책상 중앙.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웃을 수가 없었죠. 120km를 날아서 산을 돌아서 레이더에 안 잡히고 경보도 안 울리고 정확히 책상 중앙을 맞췄다고. 그러나 기술은 거짓을 허락하지 않았다.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현실이 증명했어요. 제 패배를 증명했죠. 회의실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국군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 폭발은 한 나라의 패배 선언이었다. 제국의 패배였어요. 제 패배였죠. 이장우가 저를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28년 만에 처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술 앞에서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집념 앞에서였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환호가 멈췄어요. 태국군들이 하나둘 조용해졌죠. 모두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폭발 현장 위성 영상이 떠올랐어요. 동굴 지휘소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괴멸됐죠. 하지만 15m 떨어진 사원은 멀쩡했어요. 담벼락 하나 금 안 갔습니다. 민간인 피해 최종 확인. 정보장교가 말했어요. 제로입니다. 제로. 그 숫자가 회의실을 눌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전쟁의 정의가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 전쟁은 숫자였어요. 사상자 비율, 부수 피해, 허용 가능한 민간인 피해 말이죠. 그게 전쟁을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화면은 다른 걸 보여줬어요. 민간인 피해 제로. 완벽한 정밀 타격이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국 사령관이 일어났어요. 이장우에게 걸어갔죠.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장우가 악수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생명을 지키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기술이라고. 하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저 폭탄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키는 게 목적이었죠. 민간인을 지키면서 적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제한다고 믿었다. 패권으로 기술을 관리한다고 생각했죠. 동맹국에 기술을 주고 제재로 기술을 막고 그게 세계를 움직이는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스스로 기준이 되었다. 한국은 통제받지 않았어요. 의존하지 않았죠. 스스로 만들었고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어요. 국무부 본부였죠. 철수 명령 취소하십시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예. 저는 대답했어요. 공식 사과 준비하십시오. 예. 한국 정부에 협력 제안하십시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이장우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블릿을 보고 있었어요. 담담한 표정이었죠. 2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는 게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이장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증명. 그게 전부였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27만 번이나 시뮬레이션 했습니까? 이장우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민간인 한 명도 죽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대답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어요. 계산이 아니었죠. 사람이었습니다. 27만 번의 시뮬레이션은 27만 번의 확인이었어요. 민간인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한 거였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유럽 국가들에서 문이 들어왔습니다. 중동 5개국 구매 의사 타진 중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회의 요청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GPS 종속 시대의 종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언론 헤드라인이 모니터에 떴어요. 한국, 새로운 방산 기준 제시. 위성 없는 정밀 타격, 게임 체인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보호 대상이 아니었어요. 기준이 된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준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어요. 하늘이 개고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장우가 대답했어요. 계속 만들 겁니다. 더 정확하게, 더 안전하게. 더 정확하게, 더 안전하게. 무기가 아니라 기술이었어요. 죽이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겠습니다. 28년 만에 처음 한 말이었어요. 배우겠다고 말이죠. 이장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함께.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했어요. 패권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기술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제국이 무릎 꿇은 날을요. 한 나라의 집념 앞에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